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사람에 지쳤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더 피곤한 것이 관계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 곁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지만 돌아서면 더 허전하고 지치는 감정.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피로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택적이어져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고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락이 많아질수록 피로감이 커지고 약속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절에 들어서면 관계가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얽매는 관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습관처럼 이어온 인간관계,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 도무지 나와 맞지 않는데도 끊지 못하고 유지하는 관계. 이것들이 우리 삶을 복잡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사람 복이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많이 상했더라고. 이 말은 결코 냉소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꼈지만 결국 상처로 돌아온 관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끊기 어렵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지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할 관계 습관 4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패턴, 자주 상처 입고도 반복했던 관계의 방식, 그리고 벗어나지 못했던 태도들. 이 4가지는 우리가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습관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노후는 가볍게 살아야 오래갑니다. 삶의 단순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늘 참아왔어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줄 알았으니까요. 이 말은 수많은 시니어들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먼저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맞춰온 사람들. 그렇게 살아오면 언뜻 평화로운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늘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던 삶이 숨어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침묵으로 겨우 유지된 관계였던 겁니다. 처음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되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당연한 줄 아나 봐.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맞춰온 사람만 지치고 참아온 사람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내가 장소 정하고 연락 돌리고 시간 맞췄어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프다고 빠졌더니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라 내가 유지해온 관계였다는 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섭섭함을 넘어 허무함까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주도한 관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관계였던 겁니다. 지나치게 맞춘다는 건
내 욕구를 억누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갈등이 두려워 회피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상대는 점점 나를 더 요구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관계는 결국 균형입니다. 이해하려는 만큼 이해받으려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참는 것과 배려는 다릅니다. 배려는 스스로 선택한 여유이지만 참음은 나를 지우는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많이 참는 관계가 있다면 한 번쯤 그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꼭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도 함께 존중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모든 걸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꼭 맞춰야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노후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평생 연락 한 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관계의 끈을 붙잡기 위해 애써온 사람은 언제나 나였고 연락하고 안부 묻고 챙기는 것도 늘 나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라도 관계가 이어지길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관계는 나의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언젠가 큰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저 사람은 영영 나를 잊을까봐 이런 불안은 나이 들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꼭 무심한 건 아니고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꼭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연락을 통해 진심이 오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형식적인 연결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 보면 정작 나에게 소중한 관계에 쏟을 감정과 시간마저 고갈되기 쉽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모가 늘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그땐 귀찮다고 퉁명스럽게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전화했더니 이모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젠 나도 연락 안 할래. 너한테 부담이었나 봐.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돼요. 이처럼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늘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어떤가요? 연락을 끊었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는 관계. 처음엔 섭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는 나만 붙들고 있었던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런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번쯤은 멈춰보세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 관계는 애초에 나에게 진심이었을까요? 노후의 평온은 얽힘이 적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관계,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관계, 적당한 거리에서 오히려 따뜻함을 주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끈끈한 관계는 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감정의 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가볍게 두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의외로 그게 더 오래 남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말 안 해요. 해봤자 상처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상해도 꾹 참고 마음이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눈물이 나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관계를 위한 배려라 생각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감정을 묻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조차 내 감정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왜 속상한지조차 무뎌지고 그냥 피로감만 쌓여가는 거죠. 결국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많이 다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그저 내가 괜찮은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작 나밖에 모릅니다. 참는다는 건 결국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만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변하지 않아. 상처 줄까봐 말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된 채로 감정을 쌓아갑니다. 그 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침묵입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난 평생 참았어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이라도 내 마음을 얘기했더라면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결국 나에게만 남고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만 가슴에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에겐 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고 진심이 전달됩니다. 나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정리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병이 됩니다. 마음이 쌓인다는 건 상처가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조금씩 꺼내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고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그런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가 훨씬 더 귀한 인연입니다. 감정을 참고 견디기보다 말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닌 애매한 인연들.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단 부담스럽고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사이.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목적이 달라지고 감정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를 끊는 걸 이상하게 어려워합니다. 괜히 나쁜 사람 될까봐, 오해를 살까봐, 그냥 두는 게 낫겠지 하면서 질질 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매한 관계는 감정의 틈을 키웁니다. 적당히 친한 척, 적당히 챙기는 척, 적당히 참고 지내는 것들이 결국 내 감정을 침식시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감정과 에너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억지로 자리를 지킨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이 쌓이면 나중엔 내 삶 전체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한 시니어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 와도 대답 안 하고 보고 싶다 해도 거절했어요. 미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결국 그 인연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 이 말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애매한 관계 하나 끊었을 뿐인데 일상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지 못한 관계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꼭 끝을 내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적절한 인연, 그리고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사람을 늘려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덜어내고 정리하고 비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내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집니다. 단순한 삶이란 외롭지 않기 위한 처세가 아니라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그 자체로 삶을 흐립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이제는 덜 맞추고 덜 연락하고 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덜 얽혀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 남습니다. 평온한 노후는 결국 단순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애매한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평온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